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류가주의 문주혜 변호사입니다. 작년 대형 전세 사기범 빌라왕 사건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무려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무자본 갭 투자로 보유하던 김모 씨가 갑자기 사망하여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사건인데요. 이와 같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실제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전세제도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세제도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기간 동안 거주한 후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 등보다 우선하여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사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특수한 제도로 외국의 경우에는 보통 임대차 제도를 활용하는데요. 전세제도의 경우에는 임대차 제도와는 달리 전세보증금만 지급하고 월세는 지급하지 않아 세입자로서는 매달 월세를 지급해야 된다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만큼 전세보증금의 액수는 대개 임차보증금에 비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도 받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전세제도가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전세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의 유형과 수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기망행위를 하기로 작정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사기를 치고 있다고 의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 사기의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면 위험한 매물은 피하거나 집주인의 행동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기는 하나 대표적인 유형이 다시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대표적인 유형을 인지하는 것도 전세 사기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전세 사기의 유형인 깡통전세, 중복계약, 임대인 변경, 대항력 발생 시점 허점 이용의 유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깡통전세의 유형입니다. 집주인이 소액의 자본금으로 갭 투자 등을 활용하여 집을 매수한 후 전세기간이 만료된 이후 집값 하락, 종합부동산세 등의 이유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유형입니다. 빌라왕 사건 등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전세 가격과 주택의 매매 가격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세 가격과 주택의 매매 가격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깡통전세 유형의 전세 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중복계약의 유형입니다. 집주인이 여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전세보증금만 받고 도망가는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이 경우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하여 섣불리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집주인 등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집주인 변경의 유형입니다. 이 경우는 신축 빌라의 첫 세입자가 되는 경우 많이 발생하는 유형인데요. 건축주가 빌라를 신축한 이후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사람에게 빌라를 매도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빌라를 매수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신축 빌라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 사기를 계획하고 신축 빌라를 매수하는 일당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신축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유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넷째는 대항력 발생 시점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의 유형입니다.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에는 설정 당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이 허점을 이용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에 집을 양도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이 대항력보다 우선하여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출 때까지 부동산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을 생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을 사기의 혐의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 계약 체결 사실, 전세 보증금 지급 사실, 전세기간 만료 사실 등을 입증하여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할 경우에는 집주인을 심리적으로도 압박할 수 있어 보다 빨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사실상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에 승소하여도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계약 체결 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